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가볍게 돌아보는 여기는 오늘 회복 시간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전립선암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전립선암 진단을 처음 받으면 많은 분들이 큰 두려움부터 느끼고 이제 나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전립선암은 현대의학에서 예후가 가장 좋은 암 중 하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수십 년 동안 건강하게 생활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핵심은 치료 자체보다 치료 이후의 생활 습관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으로 악화되는 질환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 염증 수준, 혈류, 면역력, 장 건강까지 여러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바꾸면 좋아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생활 습관을 작은 강도로 함께 조정했을 때 전립선은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회복됩니다. 그 중에서도 식습관은 전립선암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소를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라는 조언을 듣지만 전립선암 환자에게는 조금 더 정밀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전립선암 연구에서 가장 꾸준히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식품입니다. 이 채소들이 가진 설포라판 성분은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작은 컵 한 컵 정도만 데치거나 볶아서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도 전립선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리코펜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를 많이 먹기보다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프처럼 열을 가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먹는 방법은 리코펜의 흡수를 더욱 올려주기 때문에 하루 2에서 3큰술만 섭취해도 전립선 보호에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립선 건강을 생각한다면 두부, 흰살 생선, 그리고 달걀. 이 세 가지 조합이 가장 안전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이 음식들은 염증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소화가 잘 돼요. 전립선암 환자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식품들입니다. 식사 시간도 하나의 치료 전략이 됩니다. 전립선은 밤에 회복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저녁을 늦게 먹으면 전립선의 회복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는 것이 좋고 늦게 배가 고플 때는 견과류 몇 알이나 따뜻한 물 한 컵 정도로 속을 달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장 건강입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신 염증이 증가하고 전립선 주변의 염증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발효식품을 1번 정도 섭취하고 식이섬유를 20에서 25g씩 챙겨주는 것, 그리고 12시간 공복 유지는 전립선의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전립선암을 악화시키는 가장 공격적인 요인 중 하나는 복부비만입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들이 증가하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전립선암은 이 두 가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복부비만 관리는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몸무게보다 더 정확한 지표는 허리둘레이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허리둘레를 측정해보고 자신의 키를 반으로 나눈 숫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간식을 끊는 것만으로도 복부비만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늦은 밤 먹는 음식은 거의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삶은 달걀 1개, 따뜻한 보리차, 혹은 호두 2-3알 정도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0.5kg 정도의 서서히 감량 목표만 꾸준히 지켜도 전립선 염증 수치가 점차 안정됩니다. 운동은 전립선암 관리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골반 주변 혈류를 늘리는 하체 운동은 전립선의 기능 회복과 배뇨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 종아리 들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15분 루틴만으로도 혈류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유산소 운동은 빨리 걷기에 언덕 코스를 가볍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덕 걷기는 엉덩이 근육과 골반저 근육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립선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케겔 운동은 전립선암 환자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데 배뇨 조절과 혈류 개선뿐 아니라 통증 감소까지 도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전립선암을 억제하는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이는 전립선암 진행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전신 염증이 상승하여 전립선에도 그대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밤 9시 이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잠들기 전 따뜻한 샤워를 하거나 방 온도를 1921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질이 크게 좋아집니다. 잠들기 전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도 밤중 배뇨를 줄여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불안이 많을 때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춘 뒤 8초 동안 내쉬는 4-7-8 호흡법이 전립선 주변 긴장을 낮추는 데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암은 치료 방식도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발견했는가입니다. 일반 남성은 50세부터 매년 PSA 검사를 하는 것이 좋고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변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즉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전립선암은 진행이 느린 경우도 많아서 남성에 따라서는 바로 치료하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며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 관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암은 치료 이후 관리가 정말 절반을 차지합니다.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는 식습관, 운동, 체중 관리,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가 반드시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채소 중심의 식단,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하체 루틴, 복부 비만 감소, 공복 12시간 유지, 정기적인 PSA 검사. 이 습관들을 유지하는 환자들은 재발률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고 치료 후 재발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전립선암은 단순히 겁먹을 병이 아니며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재발 전에 방지 생활 안내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회복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내일도 당신의 회복을 위해 더 따뜻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회복 시간이었습니다.